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화작문, 독서, 문학들 플러스 5점은 오르게 되실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독서입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의 올해 수능 점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근데 사실 수능에서 독서를 몇 개 틀려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런데 멘탈에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독서입니다. 그래서 멘탈을 유지해 가면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꿀팁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 가지 읽기 방식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해왔던 방식을 바꾸지는 마세요. 알겠죠? 독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연습을 해왔던 것들이 있고 또 그 방법들이 분명히 시험장에서 도움이 되실 텐데, 이제 마지막 꿀팁이잖아요. 이거는 네가 해왔던 방법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멘탈도 보호해 가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발 한 문제에 집착하지 마라. 네, 요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문제 한 문제에 집착을 하다 보면, 특히나 보기 문제예요. 그치? 근데 이 보기가 과학 기술이고 경제고 네가 원래 약했던 파트예요. 그리고 안 그럴 수도 있죠. 네가 원래 탐구를 하는 파트여서 탐구에서 원래 봤던 파트여서 좀 너무 쉬운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게 없다 라고 했던 것들도 분명히 만만치 않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너무 자신이 있었던 문제이지만 시험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안 풀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보면 이걸 가지고 내가 왜? 라는 생각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그거 시험장에서 모른다고, 그치? 그러니 일단 보기 문제 정도는요, 솔직히 2분도 긴데 2분 이상은 절대 쓰지 마세요. 그리고 2분을 넘어갔다? 네, 그럼 그 문제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포기라는 것이 그냥 아예 버리자가 아니고 맨 마지막에 다시 푸세요. 이 문제는 아껴도 그래, 너는 진짜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풀게. 근데 이러려면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는 정리는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보기 문제가 이 부분에서 심화가 된 문제야 라는 것들 정도는 표시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니라 이 보기가 통시적 구성인 거야. 네, 그래서 시대별 특징들을 다 잡아서 뭐 인문이나 예술이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요. 특히 예술 같은 경우는 전체 내용들을 다 아우르는 내용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건 버리고 가면 안 돼. 이건 버리고 간 순간 다시 돌아오지는 못해요. 이 문제는 그냥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왜냐면 지문을 다 읽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이 안에 그 대신 좀 빨리 정리하고 가셔야 되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2분 넘기지 마세요. 알겠지? 근데 과학기술이다, 경제다, 계산 문제였다 라고 하면 그 문제는 분명히 여기 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다시 와요. 알겠지? 맨 마지막에 다 풀고 다시 와.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을 다 풀고 왔을 때는 솔직히 이 문제들을 틀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쉬울 게 없죠. 안 그래? 원래 몰랐던 문제였고 원래 2분 이상을 쏟았어야 되는 문제였으니까. 근데 맞췄다라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나 올해 전 과목 이제 수석인가 보다, 국어까지 다 맞추다니 라는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맨 마지막에 푸시는 걸 정말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잘 못해요. 넘어가는 거. 알겠지?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팩트체크 문제들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답의 근거를, 정답의 근거를 꼭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다 보면 당연히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날림으로 해서 틀리면 그게 더 속상하잖아. 안 그래? 차라리 이 문제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거로 추천을 한다라는 거죠. 알겠어? 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독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일단 선생님 강의를 들어왔던 친구들, 지금 이렇게 거미소음 강의를 들어왔던 친구들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2문단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야? 네. 1, 2문단에서 분명히 앞으로의 화제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다 주지는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이제 또 역시 유평 문제였었는데, 그죠? 미토콘드리아 지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요거 분석지는 선생님이 이제 넣어뒀으니까, 네, 그거는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텐데, 시험장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냥 요 정도인 거죠.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이거를 막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화제를 보는 거야. 쭉 봤을 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딜까라는 것들을 봐두셔야 되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주고 있네 라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역시 또 답변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나와 있을 때는 훨씬 더 편하실 거고, 이런 화제들을 끌고 가고 있구나.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 얘기들이 모두 다 이해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보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이 얘기는 뒷부분에서 다시 반복이 될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을 읽어내 가는 과정에서는 이 연결 지점에서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여기처럼, 네, 지금 베이스로 해서 여기는 지문이 아예 생물로 바뀌었었고요. 적용하는 문제로 바뀌었었고, 그러면서 생물 얘기를 꺼내가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파악할 때 이 전체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이해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모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알겠어? 네, 그러니까 제발 너무 세세한 정보들에 다 매달리면서 하나하나 이게, 그리고 1문단이 이해가 안 됐으니까 2문단을 못 넘어가고, 2문단은 이해를 못했으니까 3문단 못 넘어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얘도 지금 구조를 꺼내서 베이스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베이스를 가지고 다시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끌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 계속 연습해 왔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2번 이상 반복되는 정보들 위주로 파악해 나가시고, 문제 풀면서도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제발 너무 강박관념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풀 수 있어요. 알겠지? 네. 그래서 일단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사실 공부는 많이 끝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많이 고생 많이 하셨고, 개념들도 다 잡혀 있어요. 작년에 너보다 정말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을 속박하지 마시고, 그리고 본인을 너무 옥죄지 말고,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그래 잘했어, 나 충분히 이 정도면 노력 많이 했지, 이제 잘할 수 있어 라는 것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 꿀팁들까지 잘 보시고, 선생님이 수능날 정말 마지막 최종 점검하셔야 되는 것들까지도 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네, 그 준비물들도 다 챙겨서 시험장 가셔가지고 무사히 수능 만점 받으시길 기원할게요. 네,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좋은 영상들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국어 모두 100점 받으세요. 네.